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배치 싱귤러 밸류 폴라리제이션 앤 웨이티드 시멘틱 어그멘테이션 for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일단 해당 논문은 주요 컴포넌트가 이제 배치 싱귤러 밸류 폴라리제이션 앤 웨이티드 시멘틱 어그멘테이션 기법인데 요거는 이제 해당 방법론에서 제안한 기법이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아래 그림으로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이 있고 그 X의 분포가 다른 저희가 최종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타겟 도메인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저희 도메인 시프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여기다가 레이블이 각각 다른 그러니까 레이블을 전체를 다 쉐어하지 않는 그 카테고리 시프트가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 그리고 타겟 도메인이 같은 커먼 레이블이라고 동일한 레이블 정보를 갖고 있지만 버스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소스 도메인만 갖고 있는 소스 프라이베이트 레이블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에는 타겟 도메인만 갖고 있는 타겟 프라이베이트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도메인 인 이 버스와 강아지 레이블만 가지고 있었을 때 타겟을 맞춰야 되는데 일부 레이블은 쉐어를 하고 있고 일부 레이블은 아예 트레인에서 배운 적도 없었을 때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잘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주요 문제가 이 커먼 클래스와 프라이베이트 클래스를 잘 구별하는 게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소스 도메인, 타겟 도메인이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 백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가 있는데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는 소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C개의 레이블 그리고 플러스로 C 플러스 1 레이블이라는 언노운을 가르치는 그런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게 클래시파이어고 보면은 소스 도메인이 들어가서 이제 프레딕션 값이 나왔을 때 이 소스의 프레딕션 값으로 1번 로스를 계산을 하고 타겟 도메인이 들어갔을 때의 예측 값으로 2번, 3번 로스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로스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커먼을 known이라고 하고 private를 unknow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K라는 것이 이제 known 클래스 그리고 이 unknown이라는 것이 이제 private 클래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eighted semantic augmentation.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스 도메인의 예측값을 활용을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이 되게 직관적이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피처 임베딩 그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이 known 소스 피처가 있을 것이고 그 unknown 타겟 피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known 타겟 피처가 있을 것인데 기존의 소스의 피처를 그대로 그냥 슈퍼바이즈드 로스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정을 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이렇게 살짝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기존에 있는 소스와 타겟 간의 도메인 시프트 문제가 있는데 이 웨이티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오른쪽은 이제 수식인데요. 이 웨이티드 시멘틱 어그멘테이션 로스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근데 정답이 이제 G라고 하고 G 클래스라고 하고 예측이 J 클래스라고 하면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는 그냥 예측 J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는 그 예측 J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됐어요. 어그멘테이션이 돼서 기존에 예측한 값에다가 어떤 가중치 감마를 하고 이 W라는 건 뭐냐면 FC 레이어의 마지막 레이어의 가중치를 가져와서 예측된 클래스의 가중치 레이어에 있는 가중치 값 그리고 이제 실제 클래스의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가중치 값을 가져와서 요거를 빼주고 또 요
뮤값은 뭐냐면 예측된 두 도메인의 평균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게 되고 또 이 P라는 거를 또 더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앞에서 구했던 이 가중치의 뺀값이랑 타겟에서 이제 실제 클래스로 예측이 된 피처의 공분산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측값이 있으면 이 예측값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소스에서 어, 그 소스에서 생각하는 그 레이블 예측값을 기준으로 뭔가 타겟과 유사하게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 그래서 이 감마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클래스에 할당된 샘플 수의 비율이 크면은 노은의 개수가 클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좀 높은 비율로 커먼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감마의 값이 크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메인 간의 시프트 차이를 줄이고 그리고 노은 클래스끼리의 특징 분포를 정렬하게 한다. 이 첫 번째 로스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로스는 그 타겟을 프레딕션 한 다음에 이 C 플러스 1이라는 레이블로 예측이 된 샘플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인데요. 그 적대적 분류기라고 해서 이 타겟에 대해서 그 피처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노은으로 학습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C 플러스 1이 되게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가 언노운이 되게끔 학습을 하는 거를 타겟 언노운 클래스를 식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특징 추출기가 타겟이 소스의 노운 클래스가 되게 방해해서 이제 그래드 플립을 해서 학습을 하는 게 소스의 노운 특징 분포와 유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같은데 이제 이 세타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요거 쉬운 공식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타겟에서 그 노은 클래스로 예측을 한 샘플들에 대해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스텝 1을 보면은 만약에 배치 단위로 노은 클래스들이 다 예측이 되게 되면은 그 값들을 메모리 뱅크에다가 넣는데 이 메모리 뱅크에 넣는 값들은 예측 값이 아니라 그 인베딩 피처에 대한 평균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뭐 128의 차원을 가진 그, 그 벡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클래스별로 평균을 구해서 메모리 뱅크에 넣게 되고 이 메모리 뱅크 자체를 SVD를 해서 이 SVD를 하면은 중간에 특이값이 나오는데 이 특이값을 이제 큰 값은 더 크게 그리고 작은 값은 더 작게 양극화를 하는데요. 양극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 약간 예시로 볼 수 있는데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은 특기값을 더 작게 조절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포인트가 기존에 여기서 여기로 옮겨지게 되고 여기로 옮겨진다는 것은 이 엔트로피 값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작은 크기 값을 더 작게 했더니 최소화돼서 노이즈가 줄어들고 분류기의 예측 결과가 안정화되더라. 그리고 기존에 이제 큰 특이값을 더 크게 만들게 되면은 특징이 잘 보존이 돼서 최대화를 해서 주요 특징이 더 강조가 되더라. 라는 이제 간단한 자기네들이 실험을 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특이값들을 이렇게 그 폴라리제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값이 이렇게 큰 값에서 작은 순서대로 있으면 이렇게 큰 건 더 크게, 작은 건 더 작게, 약간 템퍼처 스케일링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큰 특이값에서, 작은 특이값에서 큰 특이값을 빼게 되면 음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로스를 계속 학습을 시키게 되면 로스가 더 작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극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레임워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스가 다 합쳐져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실험 결과 가져왔는데 유니버셜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 스코어라는 새로운 스코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알고 있는 커먼 클래스에 대한 어큐리시 그리고 그 언노운 클래스에 대한 어큐리시를 같이 계산을 합니다.
해서 known과 unknown이 소스, 타겟에 모두 존재하는 오버롤 파티션 도메인 어댑테이션 상황에 밑에 스코어를 가지고 왔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논문을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제한 방법론이 가장 높은 성능인 걸 볼 수 있고, 이제 파티션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리고 오픈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소타라서 결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더 자세한 결과인데, 이 A to C라는 거는 이제 그 도메인을 뜻하는 거고요. artistic 그리고 클립 아트 그리고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리얼 월드. 그래서 그 데이터셋 안에서 소스, 타겟을 의미하는 거고, 이 음영으로 돼 있는 거는 그 각 방법론이 known 클래스로 예측을 한 타겟의 샘플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전체 예측 중에 실제로 맞은 게 이 뚜렷한 음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빨강색이 제한 방법론인데,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이 빨강색이 조금 더 그 정확히 맞은 개수가 더 좀 많은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C랑 H 같은 경우에는 소스의 언노운 클래스로 예측한 타겟인데,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소스로 예측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겟에서 그 정답은 이제 0개와 가까워야 돼서 이 제한 방법론이 가장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둘 다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양극화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를 비교하는 그 특징 시각화인데요. 오른쪽은 썼을 때 고 왼쪽은 이제 안 했을 텐데, 보면은 소스 프라이베이트랑 타겟 노는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르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양극화를 하지 않으면 같이 붙어 있는 결과를 볼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잘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그래서 이 두 컴포넌트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제안을 했다는 방법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Q&A 있을까요? 네,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